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불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속에 은둔하며 수행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가상현실 플랫폼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포교와 수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활용이죠. 동국대학교가 비대면 사회에서 MZ세대의 정신건강 관리와 회복을 위한 메타버스 디지털 솔루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기획연구단 연구 책임자이신 이종태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지대방에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국대학교 메타버스를 활용한 명상 플랫폼 연구기획단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이종태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지대방을 가끔 보기는 했는데 제가 출연자로 나오는 건 처음이기도 해서 네. 좀 떨립니다. 다만 오늘 이 메타버스 명상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네. 불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듣고 해서 네.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크고 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자는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메타버스? 그 운행 노선이 불교로 향한다고? 뭐 이런 예. 궁금증도 있으실 네, 거고 네, 또 메타버스가 네. 대체 몇 번 버스야?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도 있으실 네, 테고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 용어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뭐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메타버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메타라는 것은 초월이라는 의미고, 네, 버스는 유니버스의 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도 있지만 이것을 네. 초월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가상의 세계. 그러나 현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네. 초월적인 생활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로 네.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요즘은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네. 신조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IT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단어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죠. 학생들한테 되려 묻기도 하고 네. 이런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이 네. 사실은 필요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또 네. 소멸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어도 유기체적인 생명성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새로운 단어를 잘 만들어내면 네.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말입니다. 에너지 응축의 핵이 되는 것 같은.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어디로 가나 메타버스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 단어를 찾아보고 네. 또 메타버스에 대한 강연을 누가 하고 있나 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도 하고 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메타버스 이 가상 공간 안에 포교의 장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마침 우리 대학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네. 해서요. 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11월 달부터 학교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네, 네. 꼭 교수님을 찾아뵙고 싶었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마침 우리 지대방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네, 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MZ 세대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아주 새로운 플랫폼으로 급부상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불교에서 그런 첨단 기술 구현이 가능할까? 네. 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교수님이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시작이 되셨고 또 교수님께서 어떻게 또 이런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네. 사실은 이 명상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용어는 방금 만들어졌지만 그 생각은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사람의 그 명상을 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어떻게 이거를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의 근기나 수준에 맞게끔 컨텐츠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때는 XR 명상 이런 용어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면서 연구를 했고요. 그때도 몇 가지 정부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인지 과제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알고 시도를 하고 계신데 사실 최근에 월정사에서도 비록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뇌파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그 HMD라고 해서 가상현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몇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양방향 서비스라든가 인공지능 기반의 아바타, 마스트 이런 개념까지는 아직 부족합니다만은 앞으로 그쪽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하다 보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이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주 사회가 급하게 변하잖아요. 또 급하게 변하고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되었고 이러다가 정말 대면 사회가 너무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MZ 세대들의 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동국대에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명상 플랫폼을 이렇게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여러 연령층 중에서 코로나 비대면 사회에 따른 스트레스가 특히 MZ의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로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저희 1, 2학년 학생들도 지금 동국대학교 캠퍼스 구경도 못한 이런 슬픈 세대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법을 연습하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집에 있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커넥티비티, 연결성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캠퍼스에 나와 있는 느낌과 친구를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가 아주 인기가 있는 과목이 있는데요. 자아와 명상입니다. 그 과목은 아주 인기가 있는 컨텐츠인데 이걸 메타버스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컨텐츠를 체험함으로써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또 아직은 그분들이 정상이거든요. 정상인 분을 계속 정상으로 있을 수 있게 코로나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저희 메타버스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리라 저는 믿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 명상을 정신의학과 또 AI 어댑티브라고 해야 되겠죠. 어댑티브 기술 기반의 메타버스 융합을 해서 기존 명상 솔루션과 차별화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명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정말 잘 된 것인지 아닌지 입증할 길도 좀 어렵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뭔가 생체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뇌파라든가 동공의 변화나 호흡이나 체온이나 이런 데이터를 생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적으로 그 개인에 맞는 근기에 맞게 컨텐츠와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의 능력인데요.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의 상태를 추적하고 그분의 상태에 맞는 실감형 컨텐츠를 제공해서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켠에서는 저희 생각에는 외람되지만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상 세계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역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네, 사람 인체를 다 연구해서 이렇게 또 통계화시키고 네. 그것을 이제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 만드는데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계시군요. 교수님 연구하실 때 한번 가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 전통 명상과 같은 신심 치유와 네. 더불어서 건강 증진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서 보급에 있어 좀 유리한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네. 동국대학교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네. 개교 이래로 계속 네. 사람의 어떤 행복과 네. 정신 이것을 기술적으로 연계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도 공과대학에 있지만 다른 대학과 달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제에 있어서 네. 이런 인문계적인 융합 쪽을 네.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또 학교에서는 그동안 불경의 어떤 디지털화라든가 네. 혹은 사찰을 디지털화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연구를 네.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저희 오래된 자산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저희는 뭐 저희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서요. 네. 메타버스 그 가상 공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네. 제 아이디도 만들고 그랬더니 여기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네, 있겠구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국대학교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이 생긴다면 이제 진명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명이는 어떤 명상 도구를 이용할 건가, 네. 또 옷을 어떻게 입을 건가, 네. 이런 것도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예, 되겠구나.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 창출로도 가능한가요? 네, 지금 메타버스의 어떤 그 산업적인 발전 가능성을 볼 때 네, 경제적으로 큰 비전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명상의 첫 번째 초점은 우리 불자님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이죠. 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새로운 마켓이 네.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공간보다도 몇 배로 많이 네. 멀티버스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경제와 사회, 네. 문화의 장을 만드는 효과는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되고 네. 한국인 특유의 어떤 네. 창조적인 생각으로 네. 이 분야는 세계를 또 리드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명상으로 돌아와서만 생각을 해도 네. 메타버스의 주요한 시장 중에 거의 전체 가능성의 한 4분의 1은 넘는 부분이 헬스케어, 멘탈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우리 명상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이고요. 네. 우선은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활용될 것이지만 네. 그 분야의 산업적 가치도 네. 앞으로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저는 옛날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요. 네. 이런 명상실 안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좋은 방법론이겠지만은 소리 명상을 한다든지 네, 네. 그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빛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림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론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그 명상실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 메타버스의 장점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고요. 네, 내가 명상을 하는 장소나 시간대 그리고 네. 심지어는 저에게 가르침을 줄 스승도 네. 아바타를 통해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컨텐츠와 최적화된 방법으로 네. 저의 수련 상태에 따라서 네. 그런 많은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다른 네. 오감적인 체험도 네. 기술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 예, 물론 아주 깊이 있는 명상이 가능할까를 잠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아직은 그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메타버스의 강점은 연결성과 몰입도이거든요. 네. 그 몰입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혹은 그것을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은 또 나쁠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좋은 목적으로 활용할 때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명상에서의 집중 단계에서 특히 몰입이 더 강하게 되고 네. 또 동시에 이완 단계에서도 거기에 다 맡길 수 있는 형태로 네. 몰입과 이완의 그렇게 대표되는 명상의 단계를 구현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동국대학교 이번 연구가 사실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듯이 네. 지난 7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서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2021년 상향식, 그러니까 네.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 다부처 공동기획연구과제에 이 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로 네, 네, 선정이 네. 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예. 주세요. 아직은 이제 최종 그 선정 단계는 아직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저희 이제 네. 연구진들이 네. 융합 연구의 주요 이슈들을 다 도출해서 네. 거의 구체화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명상이라든가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대변되는 어떤 비대면 세대의 어떤 시대적인 관심사라든가 네. 또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최신의 IT 기술과 인공지능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하게 만난 아이디어가 이것이다라고 네.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제 본 단계에 가서는 네. 이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 건강할 수 있는 이것을 네. 보장해 줄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의 플랫폼으로 네. 제가 기획 결과를 잘 발표를 하면 네.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교수님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네. 교수님께서 잘 그분들께 설명을 잘하고 이 과제를 잘 통과를 하신다면 네. 그 또한 네. 우리 동국대학교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예.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 네. 심신 건강 치유 플랫폼, 네. 예, 이 치유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네. 아까 제가 초반에 생체 리듬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초창기부터 있었던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생리적인 변화와 네. 명상의 단계를 맞추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어떤 참여자가 하는 행위란 것은 네.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그대로 표출하는 겁니다. 네. 무엇을 활용하든 누구랑 대화를 하든 네. 그 안에 있는 주민 가상이든 실제든 누구랑 사귀든 네. 어떻게 집을 짓든 다 그 네. 사람의 정신 세계입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관찰한 어떤 네. 마스터가 그 사람의 필요한 친구나 스승이 네. 되어서 멘토가 되어서 네. 그 친구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게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능성이 바로 네. 거기서 구체화되는 단계고요. 이 부분도 저희 과제에서 중요한 꼭지로 저희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인의 상태가 네. 누적적으로 또 네. 그 안에서 보안이 보증된 네. 데이터베이스에 네. 빅데이터에 저장이 되어서 네. 나중에 더 훌륭한 그 사람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네. 더 훌륭한 방법론으로 치유를 할 수 있으면 뭐 치유는 실제로 병에 걸렸을 때를 주로 말하기도 하고 네. 건강한 상태지만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네. 적용하는 어휘이기도 합니다. 네. 그 사람이 평생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명상에도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명상이나 상담을 제공하시는 분도 네. 각자의 방법으로 주민으로 참여를 해서 네. 이제는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체험자는 자기한테 제일 맞는 쪽을 선별할 수 있고 네. 사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그러니까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에서는 간화선을 수행 방법으로 네.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간화선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남방불교에서 하고 있는 윗바사나 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하셨던 윗바사나 네. 방법도 네. 다 도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윗바사나로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불자님들도 많이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윗바사나나 가나선 그리고 세계의 좋은 명상법을 또 합쳐서 네. 좋은 법을 따가지고 또 만들어내는 명상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의 근기가 다양하니까 네. 그 안에서 다양한 명상법을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좀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 네. 그 이제 최근에 뭐 유튜브
방법들도 보면 많은 명상법의 안내도 있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가상현실에 특히 메타버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네. 크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주는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부터 네. 어떤 집중을 한다는 거, 이완을 한다는 거, 다음에 가나선과 같이 극도의 어떤 그 집중력을 통한 어떤 견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다양한 시나리오로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상의 범위가 어떤 그 전통적인 심리학이라든가 이쪽 네. 부분하고도 경계가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그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으로 일컬어지는 네. 다른 치료 방법도 치료라기보다는 어떤 네. 헬스케어 방법도 네.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고 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참여자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만들 생각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메타버스의 몰입도를 저희가 정신의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중에서 좋아요가 많은 네. 그런 콘텐츠를 이제 살아남게 해서 네. 그 안에서 어떤 명상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연구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돼서 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만들어 간다면 네.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네, 네, 또 체험할 수 있고 네, 네. 또 요즘 세대의 메타버스 공간을 모르면 뭐 현대인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우리가 먼저 한번 응용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그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메타버스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포교 컨텐츠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뭐 이런 말씀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MZ 세대를 위한 메타버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네. 일단 MZ 세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네. MZ 세대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릴 네. 만큼 태어나서부터 이제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도 지금 주로 10대, 20대들이 주로 주민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란 것은 하나의 우주가 아니고 네. 멀티버스입니다. 어떤 연령층에 따라서 그 환경이라든가 컨텐츠가 다양하게 제공이 되죠. 그렇죠.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인간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나 네. 메타버스에서는 그 연령에 맞는 네. 어떤 접근 방법과 환경, 네. 대화의 방법 등을 인공지능이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저희가 스트레스가 극심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네.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겠지만 네. 나중에는 다른 연령층의 분들도 쉽게 주민이 될 수 있는 네. 멀티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실버 세대들이 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네.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어르신들 다 휴대전화 가지고 다 맞습니다. 잘 만지고 예,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럼 뭐 자녀들 도움만 조금만 받으면 그렇죠. 얼마든지 그 공간 네. 안에서 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네. 메타버스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평소에 만나기 힘든 자녀나 친구나 네. 또 이런 커뮤니티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죠. 오히려 저는 실버 세대 분들도 네. 아주 매니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또 활용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채팅과 네. 요즘 게임형 메타버스 아바타를 네. 통해서 흥미를 유발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 다양한 개인의 심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랄까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없잖아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거 메타버스에 대해서 네. 약간 이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메타버스가 너무 게임 위주가 아닌가. 네. 게임에 들어가서 다시 못 빠져나오게 되면 그렇죠.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네. 혹은 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도중에 그 장비가 몸에 불편해서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합니다. 이제 장비 부분은 지금 계속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경량화되고 있어서 그거는 서서히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메타버스에서 게임이 주로 많이 이제 상업화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상업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세계를 표출하고 정신 세계에서 남을 만나는 이런 몰입도와 네. 연결성이 훨씬 더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목적으로 썼을 때는 네.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젊은이들이 보면 무조건 동적이고 격렬하고 자극적인 것만을 좋아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게임이나 어떤 메타버스 게임들에 들어가 보면 네. 의외로 조용한 스토리, 네. 쉴 수 있는 컨텐츠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 네. 어떤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솔직하게 표출하고 네. 또 집중하는 동적인 컨텐츠, 네. 그다음에 정적으로 쉴 수 있는 컨텐츠를 예.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건전한 방향으로 메타버스가 네. 아마 이 세계를 실제 세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네. 그런 뭐 기폭제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채팅과 게임형 메타버스를 벗어나서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님 팀들이 개발하는 그 명상 플랫폼이 네. 좀 더 조용하고 네. 또 인간 친화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메타버스로 네. 선구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채팅형이나 게임형밖에 못 만났을 거예요. 네, 네. 아직은 네.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개발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제가 앞서서 이제 모 메타버스를 가입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가서 저는 이제 스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네, 네. 바지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그런 것도 고민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백을 사서 들어야 되나 구두를 신어야 되나 운동화를 신어야 예, 되나 예.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교수님이 만약에 연구를 하신다면 그 공간 안에는 스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수녀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행위가 상업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지금 나와 있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어떤 네. 디자인에 특화된 그런 네, 메타버스 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스님이시든 뭐 수녀님이든 네. 일반인이든 누구든지 자기 아웃핏을 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다양한 거리들이 네. 저희들이 많이 도구로서 만들어 둘 네.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 제 모습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승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바지를 입을 수도 없고 치마를 입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좀 더 다양화된다면 참 재밌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니면 또 한편으로 뭐 남성이 여성 옷을 그 안에서는 사서 네, 입을 네, 수도 있겠고 자기 변신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주로 자신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뭐 동물이라든지 네. 귀여운 아이콘이라든지 실제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서 네.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자기가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바꾸는 기술이 네. 아직 덜 성숙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앞으로 나를 좀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네. 인공지능이 여기 적용이 되면 네. 이제는 좀 더 나에 가까운 캐릭터를 나의 아바타로 내세울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선 포교 현장에서 메타버스와 같은 이 신기술 활용은 사실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예. 사실은 방법이 무궁무진하죠. 네.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찰에 잘 가지도 못하고 네.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제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실질이 존재하든 안 하든 사찰을 배경으로 네. 가서 또 사찰이 아니더라도 좋은 자연 환경에서 네. 배경을 정할 수 있고 또 어떤 스승이든지 그 네. 스승의 컨텐츠를 학습한 네. 인공지능으로부터 네. 또 가르침을 받고 네. 또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도반과 함께 네. 같은 시공간에서 만나서 네.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저는 오프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수행마저도 메타버스에서 오히려 더 기획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이제는 메타버스는 특히 포교와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는, 그렇죠. 피하면 안 되는 네. 그런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연구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기획연구단 연구 책임자이신 이종태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붓다회를 통해서나 ARS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후원과 더불어서 응원을 해 주시면 BTN 불교 TV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다양한 컨텐츠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산업공학과 네. 이공계 발전을 위해서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 이공계 계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뭐 짓기라든가 만들기 같은 공학적인 놀이를 네. 좋아하긴 했는데 그러셨군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제가 상당히 못한 과목이 있는데 네. 그게 산업이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 관련해서 전공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산업공학이 이제 그냥 공학이 아니고 인문계라든가 혹은 예술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측면이 많아서 네. 저도 그런 면을 좋아하고 있고요. 네. 이걸 기반으로 어떤 사람의 행복이라든가 네.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구를 하게 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저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교수님께서 전공한 이 산업 시스템 공학의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실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산업 시스템 공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무슨 산업이 있듯이 네. 뭐든지 다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그냥 산업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데 네.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를 만나서 4차 그렇죠. 산업에 있는 모든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아우를 수 있는 네. 공학의 공학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을 직접 만드는 그런 것보다 어떤 인문계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우르는 공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학 중에서 특히 사람의 행복이나 어떤 생리적인 즐거움이나 네. 기쁨이나 이런 네. 것들을 어떤 가치로 삼고 연구하는 쪽은 저희 산업공학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메타버스에서 저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세계를 만드는 것은 네. 저희 산업공학과가 가장 적절한 학문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공학과를 그렇게도 네. 네,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요. 동국대학교와 이 산업시스템공학과에 대한 자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예, 자랑하기도 좀 쑥스러운 부분이군요. 네. 네. 그 사실 국내에서 저희 동국대학교 산업공학과는 타 대학 산업공학과에 비해서 역사가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네. 예, 산업공학과는 늘 우리의 자연에 따른 우리 산업을 네.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자 하는 목표로 네. 생산을 하더라도 자연을 훼손을 덜 시키고 네. 또 자원을 아끼어 쓰면서 네.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자 뭐 이런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주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만 동국대학교는 근학 이념에서 보여주듯이 네. 어떤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행복 증진이라는 것을 계량화해서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저희 학교 산업공학과가 좀 가지는 장점이자 좀 특이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장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계신데 교수님의 생활 속에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신지요? 아까 스님께서 네. 메타버스 한번 회원으로 가입해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잠깐 가입은 해봤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활발한 유저는 네. 뭐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앞으로 제가 쓰기 좋은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조금 이제 강의를 최근에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강의를 해보니까 이것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캠퍼스 유행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컨텐츠나 이런 환경의 모습들이 네. 좀 어른이 좋아할 만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나온다면 네. 네. 저도 아주 파워풀한 유저로 변하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도 이제 잠깐 들어가서 그렇게 해봤지만 아직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아직, 네.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교수님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은 이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을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개발자이신 네. 교수님의 정신 건강, 네, 이 네. 교수님의 정신 건강 관리와 또 더불어서 회복을 위해서는 네. 이 연구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많은 피로감이 겹치실 네. 거고 예. 또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있으실 건데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행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계신지요? 뭐 남다른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평소에 뭐 걷기를 열심히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네. 다만 한 가지 좀 저만의 어떤 방법을 꼭 하나 뭐 찾아본다면 주로 아침에 명상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네.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네. 저는 무엇을 재료로 만들었을까? 네. 오늘 하고 싶은 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맞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일까 네. 하는 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 그날 상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저를 구성하고 있는 좋은 원료가 네. 느껴질 때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네. 방법으로 저희 정신 건강을 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그러시군요. 누구한테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수준은 네. 못 돼서 네. 예, 부끄럽습니다. 아유, 예. 무슨 말씀을요. 네. 교수님께서 네. 매일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또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수님 나름대로의 수행법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뭐 108배 수행일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연불 수행일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또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호흡 수행일 수도 네. 있겠고요. 예. 교수님은 이제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죠. 네. 네, 충분히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연구에 지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런 이제 플랫폼 개발을 하기 전에 나는 우리 시스템 공학과에서 산업 시스템 공학의 이런 그 뭐랄까 이론을 가지고 어떤 거 연구를 해볼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럴 때 많이 지치기도 할 때인데 그럴 때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으실까요 혹시? 네. 네. 사실은 누구나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살다 네. 보면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네. 이 자꾸 나쁘게 가는 듯한 그런 네.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예. 저도 그런 많은 혼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 저한테 가장 와 닿는 이야기라고 하면 쉬운 거죠. 네. 쉬운 거. 팔정도를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뜻이 그러시군요. 팔정도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인연법에서 나왔다고 듣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매 순간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또는 네. 뭐 정도를 살아야지 이렇게 매 순간 되뇌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세상의 흐름을 제 나름대로 보니까 네. 팔정도의 어떤 철학의 방법에 의해서 네. 정화되어 가는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좀 외람되지만 좀 어렵게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보면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길게 보면 악은 선을 못 이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바로 네.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팔정도를 생각하면 마음에 위안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교수님이 괜히 동국대학교 교수님 아니시네요. 사제를 공부하시고 팔정도를 공부하셨기에 이런 터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바로 그런 부분을 깨달아 가는 게 네. 바로 내 앞에 있는 깨달음이 아닌가. 네. 우리가 너무 멀리 부처님 깨달음을 향해서 만 생각한다면 이런 거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작은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다운 세상 또 사람이 사는 것에 적합한 그런 메타버스를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우리 교수님의 계획 네. 또 뭐 최종 목표라면 예. 뭐 하지만 네. 그래도 꼭 이 정도 목표는 내가 좀 네. 이루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제가 이제 어차피 공학 분야에 몸을 담고 있고 네. 이 분야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네. 측면에서 볼 때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네. 여러 계층의 분들이 불자를 포함해서 네. 여기서 어떤 정신 건강을 어떤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네. 명상 메타버스를 만들고 네. 이것을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산하에 네.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 확산을 해서 네. 많은 젊은이들을 주민으로 네. 등록하도록 하는 네.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입증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네. 그것을 이제 아까 시니어 계층이라든가 네.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맞는 네. 어떤 다른 멀티버스로서의 메타버스를 또 하나 만들어가는 그럼요.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면 네. 제 공과대학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가장 네. 큰 결코 쉽지 않은 네.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네. 꼭 성취하시도록 제가 정각원 법당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각원 부처님이 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원만하게 네, 네. 그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네. 팀원들도 건강하게 연구 잘하시라고 네, 축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도 좋겠고요. 아니면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길게 저의 짧은 소견을 표현했습니다. 조금 지겹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근학 이념이 바로 이 생명을 존중하고 네. 행복한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공과대학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 그냥 기술의 개발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의 행복에 좀 개입을 해서 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 한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의 동기가 된 것이고요. 네. 동국대학교는 그 메타버스에 담을 수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뭐 디지털 불경이라든지 네. 뭐 사찰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 속에다가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네. 여러 불자님들께서 동국대학교가 그동안 만들어 놓고 누적해온 네. 불교 컨텐츠들을 다 누려줄 수 있게 되기를 네.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불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네. 그렇게 되어서 네. 행운을 좀 맞으시기를 네. 정말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모든 불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이 네. 뭐 게임에서는 보면은 맨날 싸우고 두들겨 패고 뭐 총질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메타버스가 아닌 네. 정말 사람 사는 세상처럼 맞습니다. 예. 따뜻한 네. 그런 메타버스가 이 세상에 구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 꼭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교수님의 그 성취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지대방 이 시간에서는 동국대학교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기획연구단 연구 책임자이신 이종태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메타버스 기반 명상 콘텐츠의 활용과 그 개발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명상, 그러고 보면 정신건강 관리와 같은 전통 대면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국대학교의 이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이 불러올 그 변화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곽민수 불자님, 김강희, 김태주, 박종렬 불자님, 이정재, 이종익, 진학구 불자님, 그리고 모든 붓다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